안녕하세요. 여성을 위한 여성 변호사 안기옥입니다. 현장 근로자가 여러 직장을 전전하다가 진폐증 진단을 받은 경우에 어느 직장에서는 장기간 근무를 하였고 또 최종 근무한 직장에서는 단기간 근무를 하던 중 퇴사한 경우에 보험급여 산정을 어느 직장의 급여 기준에 따라 해야 할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법원 특별 3부에서는 진폐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인 김씨는 1979년부터 1984년까지 광업소에서 채탄 보조공으로 일하고 그 후 1992년에 3일간 다른 터널 공사 현장에서 안반의 구멍을 뚫는 차감공으로 일하다 사고로 퇴직하였는데 그는 2006년에 진폐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이 씨는 1973년부터 1989년까지 탄광에서 일하였고 1992년에는 16일간 또 다른 터널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일을 그만두었는데 그는 1997년에 진폐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일을 하다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는 보험금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급여의 액수는 그가 직장에서 받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은 마지막 직장에서 김씨는 3일을 일했고 이 씨는 16일을 일한 것이 전부이므로 재직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 마지막 직장에서 진폐증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고하면서 두 사람이 가장 오래 일한 직장을 기준으로 평균 임금을 산정해 보험금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은 마지막 직장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금여를 달라고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에서 1심법원과 2심법원은 각기 다른 판결을 내었는데요. 1심법원에서는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 마지막 사업장을 퇴직한 후에 직업병의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산정할 때는 업무와 직업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사업장 중 마지막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업장들은 근무기간이 너무 짧아서 업무와 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오래 일한 직장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2심법원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심에서는 원고들의 마지막 사업장 근무가 진폐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들이 마지막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에 종합하면 공단은 원고들이 마지막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을 기초로 평균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또다시 2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평균 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직업병의 발병 악화,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 중 직업병 진단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서 진단 시점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평균 임금을 산정한다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진단 직전에 근무한 사업장이 어디인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평균 임금 산정이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이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라는 산재보험법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 대법원 관계자는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직업병 진단을 받은 경우 어느 사업장에 평균 임금을 적용할 것인지 최초로 명시적인 법리를 제시했다며 근로복지공단 실무 운영과 하급심의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사회적인 분쟁에 있어서 최종심으로 법이론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정해주므로 국민들이 법률적인 해석에 의문이 생길 때는 이러한 판례를 알아두면 사건의 결말을 어느 정도 예상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